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하다가 이렇게 뛰어오게 된 이유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이재명으로 가득 채워진 이재명 독재당으로 되었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가 사라질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사상과 행동마저 권력의 통제를 받는 동토의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 나경원이 아닌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또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입법들, 한마디로 이재명 공포독재 5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들 험담 금지법, 정보통신법 개정안 보셨을 겁니다.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 경유입니다.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 경유입니다.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 문제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돼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의 감시 통치, 범죄 제보 포상제입니다.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부활시키는 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억 포상금을 내걸고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생각납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 학교, 심지어 가족 간에도 신고가 난무할 수 있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사회가 됩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피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법관 정원 30명 증언법입니다. 이미 증언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6명의 대법관을 무려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언하면서 그들의 대법관으로 채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합법적 독재국가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대법관 증언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 특검법, 재판중지법,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법,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를 재판한 재판부에 대한 보복과 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무죄화시키는 방탄입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깨끗한 법정, 그것은 그들만의 법정인 것입니다. 다섯째, 판검사 처벌법, 재판 소원 도입입니다. 그들은 헌법재판소로 사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판검사를 법리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식적이지 않고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법안들, 이 5종 세트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 SNS에 정부 비판 댓글 하나 달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가는 사회, 직장에서 동료와 정치 이야기 나누다가 5억 원 포상금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제보로 구속되는 사회, 이재명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고발당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디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6월 3일은 자유 대한민국이 이재명 절대 권력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느냐의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
모두들 투표하셔서 이재명 독재 나라를 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개혁신당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OTT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폭삭소가 수다를 언급하며 넷플릭스에게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편없는 경제 개념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폭삭소가따는 넷플릭스가 투자하여 만든 자체 오리지널 프로그램입니다. 넷플릭스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여 수익을 걷어가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약탈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OTT 산업의 기본도 모르면서 뜬금없이 국유화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또다시 국민을 속여 제2의 대장동을 만들고자 함입니까? OTT협회인 KOTT 포럼의 안정상 회장이 20년 넘게 민주당 당직자로 근무한 인물이니 마음만 먹는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문화산업의 특성상 실패를 하더라도 문화투자의 일환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벌써부터 발빠르게 제2의 대장동을 우리 산업 곳곳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잘 나가는 산업에 정치를 묻히지 말라고. 기업이 창출하는 정당한 이익을 마치 맡겨놓은 돈인 듯 취급하면서 어렵게 꽃피운 한국의 문화사업을 빼먹을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댓글 조작은 반란 행위이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주는 댓글 조작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년 DDD 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댓글 조작 모집풀을 모아 체계적으로 댓글 조작 업무를 수행해온 딴지일보, 재명내 마을 등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DDD 리스트는 22년 3월부터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친이재명 사이트로 자신들 소행을 댓글 정화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이들은 통신사, 종합신문, 경제신문, 지상파 방송 등 모든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댓글을 나쁨, 열세, 보통, 우세, 좋은 순으로 분류하여 나쁨이나 열세 등의 댓글을 뒤집기 위하여 기사별로 화력 지원을 하는 등 댓글 공작을 체계적으로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3년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댓글 정화를 위한 기사 목록 수십 개가 올라왔고 그중 SBS가 올린 포털사이트에 이재명 중앙지검 출석 대장동 수사 1년 4개월 만이라는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DDD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오직 딴지일보, 재명인의 마을 등 친민주당 사이트의 회원임을 인증해야 가능합니다. DDD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슬그머니 사이트가 폐쇄되었지만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댓글 조작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언한 대로 해당 사이트를 반란 세력으로 지정해 잔뿌리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내로남불 하시진 않으시겠죠?